안녕하세요. 돈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14가지의 복지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2023년도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만 0세에서 1세 아동 양육 가정에 부모 급여를 시행합니다.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기준은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1월 1일부터 알뜰 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뜰 교통카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알뜰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이용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023년부터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층의 경우에는 대중교통비 3,000원 이상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19,8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하고요. 청년층은 28,600원, 저소득층은 39,6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 확대됩니다. 세 번째는 1월 1일부터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합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인데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 8천원에서 월 32만 2천원으로 2022년 대비 4.7%가 인상되었고,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네 번째는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촘촘하고 두껍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중위 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중위 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기준중위 소득은 역대 최대 인상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부터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도 늘어나게 될 듯 하네요. 2023년 기준중위 소득은 해당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다섯 번째는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인상입니다. 1월 1일부터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경제, 주거, 교육, 일자리 등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여섯 번째는 1월 1일부터 병역 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병사들이 전역할 때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 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1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5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참고로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을 매월 54만원을 적립하면 18개월 뒤 전역을 할 때 내일준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2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입니다. 1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사회보험료란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금액을 뜻합니다. 여덟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 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데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원부터 6,900만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 상향하면서 기존에 탈락하신 분들도 더 많은 분들이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재산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1월 1일부터 해당 표와 같이 상향됩니다. 아홉 번째는 소비기한을 시행합니다.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우유류의 경우에는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참고로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은 우유는 개봉하지 않고 냉장 보관이 잘 된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도 45일에서 50일 정도는 섭취가 가능하고요. 치즈는 70일, 냉동만두는 한 달 정도 더 섭취를 해도 됩니다. 두부는 90일, 계란은 냉장 보관 시 2개월까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열 번째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지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또는 고향사랑 이음 등으로 검색하면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11번째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됩니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에 한해서 외출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민간 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되어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 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민간 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번째는 개인, 단체 실손, 중복가입자,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13번째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 시행합니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14번째는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460원이 인상되는데요.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유급 주휴를 포함해서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2023년 1월부터 달라지는 복지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